안녕하십니까? 양과 음의 교양, 보병공 시대의 서사 재배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은 보병공 시대의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의 일환으로 4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국 의식의 진화 지도를 읽어내는 흥미로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피크닉 신영호님이며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책머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70년대와 80년대를 대표하는 로봇 태권브이 황금날개 123 마루치 아라치 전자인간 337이라는 4편의 애니메이션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무의식에 새겨진 2가지 거대한 알고리즘으로 읽어내려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수직적 질서와 권력을 상징하는 양의 코드, 그리고 수평적 생활과 민중을 상징하는 음의 코드입니다. 이는 정치적 좌우를 넘어선 의식의 종행을 의미하죠. 보병공 시대가 열리는 지금 이 분리된 알고리즘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닌 배치이며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닌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중요한 시대의 물음입니다. 이 책은 지배에서 공명으로, 분리에서 연결로 이동하는 보병공 시대의 지도를 이 4편의 영웅서사를 통해 펼쳐보이려 합니다. 다음은 이 책의 목차입니다. 먼저 시대의 거울이라는 주제로 왜 이 4작품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고, 이어서 문명의 2기둥을 통해 태양의 의지와 달의 수용을 다룹니다. 세 번째로는 충돌은 성장통이었다를 통해 시대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보병궁의 언어에서는 지배에서 공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타로로 읽는 진화 단계에서는 오컬트적 해석의 지도를 제시하며, 분리에서 오는 갈등으로 현실을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해석자의 탄생에서는 새로운 영웅의 구조를 탐구하고, 종장에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을 통해 사유의 궤적을 묻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시대의 거울에서는 왜 이 4작품을 선정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과거의 서사는 언제나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접했던 애니메이션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외부 세계와 소통했는지를 보여주는 의식의 화석입니다. 마치 돌 속에 박힌 생물처럼 그 서사들은 한 시대가 세계를 어떻게 감각했는지를 선명히 드러내죠. 로봇 태권브이 황금날개 123 마루치 아라치 전자인간 337이 4작품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2개의 거대한 알고리즘을 상징합니다. 이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2가지 본원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는 수직, 질서, 권력 중심의 양의 코드이며, 다른 하나는 수평, 생활, 민중 중심의 음의 코드입니다. 2026년 보병공 시대의 입구에서 우리는 이제 이 분절된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서사적 도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4작품을 단순히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래된 오독입니다. 이들은 2가지 문명 운영 방식의 상징이며 진영의 깃발이 아니죠. 이번 장의 첫 과제는 바로 그 오독을 풀어내고 4작품이 어떤 의식의 좌표를 각자 점유하고 있는지를 새로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 문명의 2기둥에서는 태양의 의지와 달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양과 음의 코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양의 계열로 로봇 태권브이와 황금날개 123을 태양 문명 코드로 살펴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파나 기득권의 상징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선택된 엘리트가 혼돈을 제압하며 남성적 영웅 서사가 기본 문법을 이룹니다. 황금날개 123 또한 질서 유지와 수호의 체계화를 담고 있죠. 요약하자면 이 구조는 혼란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다음으로 음의 계열은 마루치 아라치와 전자인간 337을 달의 문명 코드로 분석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좌파나 서민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과 접촉하며 생존하는 구조를 상징합니다. 에너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관계와 공동체가 힘의 단위가 되고 한국적 정서와 공감의 무게를 싣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구조는 삶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힘입니다. 이 2코드에 대한 비교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드린 양의 계열인 태양 문명 코드와 음의 계열인 달의 문명 코드를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양의 계열이 로봇 태권브이와 황금날개 123, 음의 계열이 마루치 아라치와 전자인간 337로 나뉩니다. 구조 원리는 양이 수직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반면, 음은 수평적이며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주체는 양이 선택된 엘리트와 남성 영웅이라면, 음은 공동체, 동료, 그리고 감정의 연대입니다.
에너지는 양이 결단, 공격, 통제인 반면 음은 공감, 순환, 적응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술관에서도 양은 외부와 무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음은 내면화, 생활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징 핵심은 양이 혼란을 통제하는 힘, 음은 삶을 유지하는 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충돌은 성장통이었다입니다. 이 장에서는 시대적 당위성을 재검토합니다. 두 흐름의 충돌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문명이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성장통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장은 보병궁의 언어입니다. 지배에서 공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양과 그리고 기술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첫째, 양의 재정의는 통제에서 방향 설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음의 재정의는 저항에서 연결과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역할은 단순한 도구에서 인터페이스로 진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새로운 통합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방향으로서의 양, 연결로서의 그리고 인터페이스로서의 기술이 만나 공명의 문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배의 언어에서 벗어나 공명의 언어로 소통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장, 타로로 읽는 진화 단계에서는 오컬트적 해석의 지도를 제시합니다. 이 타로 상징표를 보시면 양의 계열은 황제와 전차 카드로 통제와 정복, 구조적 질서를 나타냅니다. 음의 계열은 여왕제와 연인 카드로 풍요와 관계, 감성적 연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병궁 시대의 통합, 즉 새로운 영웅의 도래는 별과 세계 카드로 표현됩니다. 별 카드는 밤하늘의 영감을 대지 위에 쏟아붓는 행위를 담으며 지배도 저항도 아닌 우주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양과 음이 서로를 향해 흐르되 한쪽이 다른 쪽을 지우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죠. 세계 카드는 이 모든 이원성이 하나로 통합된 완성의 경지를 뜻합니다. 내 방위의 상징이 한원 안에서 회전하며 중심에는 양성적 존재가 춤을 춥니다. 보병궁 시대의 영웅은 바로 이원의 중심에 서서 어느 한 방위를 부수는 자가 아니라 네 방위를 동시에 울리는 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배나 저항이 아닌 연결된 흐름 속에서의 역할 수행이 핵심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진동을 낼 때 전체는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리게 됩니다. 이것이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적 처방이자 네 편의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차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 분리에서 오는 갈등은 현실에 대한 진단을 제시합니다. 갈등의 구조는 양과 음의 분리, 그리고 머리와 몸의 비동기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증상은 젠더, 세대, 이념, 기술 논쟁의 동시다발적 발화로 나타나죠. 이러한 갈등에 대한 처방은 분리된 두 코드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적이 아닌 반쪽으로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장, 통합형 해석자의 탄생에서는 새로운 영웅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내 작품의 궤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면 로봇 태권브이는 생존을 위한 물리적 통제, 즉 외부 위협을 거대한 골격으로 막는 단계였습니다. 황금날개 123은 질서와 수호의 체계화, 즉 빛나는 권위로 방향을 고정하는 단계였죠. 마루치 아라치는 인간성 회복과 생활 기반의 의식, 즉 관계 속에서 힘을 찾는 단계로 진화했고, 전자인간 337은 기술과 자아의 초기 융합, 기계를 내면하는 단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병궁 시대의 영웅은 통제, 공감, 기술, 의식 이 네 가지 힘을 동시에 운용하는 단계에 이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장, 당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에서는 사유의 궤적을 묻습니다. 보병궁 시대의 해석자는 한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과 음을 동시에 읽고 상황에 맞게 배치하는 사람이라고 저자 피크닉 신영호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거울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당신은 여전히 양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철갑을 뚫은 통제와 구조의 눈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안정감 뒤에 굳어가는 관성은 없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둘째, 혹은 음의 언어에만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형체 없는 물결처럼 공간과 흐름에만 자신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부드러움 뒤에 자기 구조를 세우는 용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셋째, 아니면 둘을 동시에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까? 태권브이의 강인한 골격 위에 마루치의 뜨거운 심장을 얹고 전자인간의 정교한 회로로 세상을 연결하는 제3의 길. 이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두 코드의 공명을 통해서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는 보병궁 시대의 해석자가 한쪽에 깃발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양과 음이라는 두 개의 건반을 동시에 누르며 시대라는 거대한 악보를 연주하는 마에스트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치하는 사유의 조각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이 누군가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누군가를 깨우는 새벽 종소리로 읽히기를 조용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권장입니다. 다시 한번 책의 제목은 양과 음의 교양, 보병공 시대의 서사 재배열이며 보병공 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의 한 권입니다. 저자는 피크닉 신영호님, 편집 및 정제는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 편집부에서 담당했습니다. 본서의 모든 글은 저자 본인의 필체로 간주되며 저자의 철학적 기조에 따라 정제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피크닉 신영호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 있습니다.